안녕하세요. 생애 설계를 강의하는 전직 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베이비 부모,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 오늘은 제9강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도 줄여라 라는 제목으로 생애 설계 6대 영역 중 재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복잡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여건이나 사정도 다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재무관리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네,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재무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를 포함한 신중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퇴직하셨거나 앞으로 곧 퇴직하실 분들이죠.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예, 맞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는 해외 주재할 때에는 현지에서 사교나 교제를 위해 필요하기도 했고 재미도 있고 비용도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주말에는 골프를 즐겨 쳤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골프를 거의 안 칩니다. 예약하기도 힘들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이 됐죠. 미국이나 호주에서 근무할 때에는 생활 물가 대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애 주기별로 본 소득과 지출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붉은 선이 수입 곡선이고 파란색 선이 지출 곡선입니다. 40대 후반에 그때까지 상위에 있던 수입 곡선과 하위에 있던 지출 곡선이 교차하여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50대 후반부터 수입 곡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지출과 수입 사이 간극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입 곡선은 불확실 곡선으로 각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강에서 말씀드린 내가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아서 즐겁게 하다 보면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죠. 생애 주기별 자산운용 원칙입니다. 60세까지는 적립하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각 개개인이 퇴직하는 연령과는 상관없이 연금, 보험 등을 60세까지 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는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인출과 운영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하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 분산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75세 이후는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사용하고 소비하는 시기입니다. 엄격한 지출 및 자산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자산 운용 원칙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 기준 적정 수준의 월 노후 생활비가 서울은 319만 원, 광역시 2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비라 함은 특정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재무설계 전문가 중에는 서울 기준 월 생활비를 450만 원까지 제시하는 분까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노후 적정 생활비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필요 지출액을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연금 등 정해진 수입을 계산한 후 필요 지출액에 부족한 수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수입, 예컨대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수입, 금융상품 등의 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연금 등 이미 확정된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강에서 말씀드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옷에 몸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정해진 몸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고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각 개개인의 재무 상태를 비롯한 재반 생활 여건이 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입과 지출, 특히 지출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또 재무관리 부분은
각자가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60대 남녀 은퇴자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드러난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줄이고 싶지만 줄일 수 없게 만드는 큰 위험 요인들입니다. 1. 황혼이혼 2. 창업 실패 3. 중대 질병 4. 자녀 부양 5. 금융사기 등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황혼이혼입니다. 노란 선이 전체 이혼 건수를 나타내고 파란색 선은 65세 이상 남성, 녹색 선은 65세 이상의 여성의 이혼 건수입니다.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데 반해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완만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황혼이혼 건수는 8,032건으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지만 황혼이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혼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매우 큰 경제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창업 실패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자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징이나 독자적인 동네 치킨집, 피자집, 카페, 식당 등등 많지요. 문제는 창업자의 65.1%가 3년 안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창업의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본인과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중대 질병입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은퇴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중대 질병을 경험했으며 중대 질병을 경험한 은퇴자 중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21.9%로 나타났습니다. 중대 질병으로 인한 자산 손실은 평균 2,340만 원이며 이후 생활비를 20.9%나 줄여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 부양입니다. 8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퇴자 2명 중 1명은 성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은퇴자 중 51.8%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16.2%는 용돈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딸아이는 직장이 멀어 분가를 했지만 아들 녀석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용돈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입니다. 은퇴자 100명 중 6명은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입을 뻔한 은퇴자까지 포함하면 약 19%가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은데요. 전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은퇴 후에 쉽게 수입을 만들어 보려는 욕심이 화를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총기가 무뎌지기도 하고요. 금융사기의 제일 큰 문제는 친인척, 친구나 지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들의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창업 실패나 황혼이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위험 중 성인 자녀 부양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제적 영향이 여타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들이 성인 자녀 부양을 재무적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대 질병은 발생 빈도는 중간 정도이고 자산적 데미지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생해서는 안 될 위험입니다. 창업 실패는 발생 빈도는 중간이지만 자산적 데미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기는 발생 빈도는 낮고 자산적 데미지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은 발생 빈도는 가장 낮았지만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주는 경제적 타격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위험 모두 노후에 생기지 말아야 할 것들로서 특히 중대 질병과 황혼이혼은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재취업지원 서비스 진행자 매뉴얼 교재에서 인용한 은퇴 리스크 관리 방향 자료입니다. 도표 좌측에서 네 번째 열을 보시면 리스크 관리 방향이 있습니다. 황혼이용과 금융사기 관리 방향을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제시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대질병과 성인자녀 부양은 경제적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관리 방향을 제시해 놨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베이비부머 여러분들이 노후에 이러한 5가지 위험 모두를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위험이 닥쳤을 때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죠. 오늘은 수입이 줄었으면 지출도 줄여라 라는 제목으로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재무관리에 대해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